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에 사퇴하면서 대구시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현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통령 선거 대비 경북 지역 전략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불 피해 신속한 복구 등 지역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이 신청사 개척식을 열었습니다. 청사 주변에 영재교육원과 발명센터 등을 이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가 전세버스 운송업체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와 이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시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조기 대선과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리면서 대구시는 대통령 선거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에 사퇴하면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내년 6월 예정된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대구시는 1년 이상 임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제부시장 등 별정직 공무원도 함께 퇴직하면서 대구시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산적한 대구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자 대구시는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82조 원 규모로 TK 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 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사업입니다. 대구 지역 대표 현안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입니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까지 대구 군이 소보면과 경북 의성 비안면 일대에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TK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총 사업비 약 13조 원 가운데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2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 정부의 내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각 당에 건의하고 제안할 예정으로 있고 대선 이후에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서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정부 협의와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표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항 이전이라든지 행정통합 이슈라든지 과연 이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을까? 새롭게 재편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추진하고 고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 조기 대선과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리면서 대구 지역 핵심 현안 대선 공약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략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경북 지역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최우선 공약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선 전국입니다. 산불 이슈가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우리 경상북도의 1번 지역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된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에이펙 기념공원 등을 조성해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에이펙 정상의 유산을 남겨서 우리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10대 지역 공약에 포함된 전체 사업비는 152조 원 규모로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 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이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행사를 30일에 열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사용하던 청사를 떠나 봉화군청과 봉화공설운동장 사이로 자리를 옮긴 봉화교육지원청은 사업비 147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19,000여 제곱미터 위에 조성됐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창의 행복교육관으로 이뤄졌습니다. 낡고 협소한 기존의 청사를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에 더욱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창의 행복교육관에서는 로봇 축구와 드론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코딩과 AI를 이용한 바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야외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주행도 체험할 수 있어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사 주변의 영재교육원과 발명센터 등도 함께 이전해 교육 중심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적 인프라가 상당히 좀 확충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교육발전 특구도 되어 있고 해서 이런 신청사의 좋은 이런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전세버스 운송업체 4개사와 주민대피 긴급 이송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대피와 이송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랜드 항공과 대평원 관광, 라이온스 관광, 부림 관광 등 4개사는 재난 발생 시 차량과 인력 등 주민 대피 지원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잔불 정리 중인 영양구역내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산불은 전날인 29일 오후 1시쯤 진화됐지만 저녁 7시 30분쯤 백령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재발화해 정상적으로 불길을 형성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야간 진화 인력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했으며 30일 일출과 함께 헬기 14대를 차례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구 북구 산불은 지난 28일 오후 2시쯤 함지산에서 발생해 2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IM뱅크 1억 5천만 원, 대구지방변호사회 2,480만 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시설 이용협회 2,210만 원, 한국노총 경북본부 881만 원, 사단법인 한국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7,4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790만 원,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 500만 원, 재태국 한인회 1,000만 원,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1,88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작은 행동이지만 큰 가치가 되는 실천으로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발레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이죠. 천연 기념물이기도 한 큰 곤이라는 철새인데요. 이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 경기도 하남시에도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곤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며 지역사회에서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는 푸른교육 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딜라이브 오용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이어주는 팔당대교 아래에는 당정섬이 있습니다.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퇴적층입니다. 먹이도 많고 인적도 드물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40여 종에 이르는 철새들 중 흰빛 깃털을 달고 날렵한 몸매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 고니가 눈에 띕니다. 큰 고니가 보여? 네. 그 부리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그렇지. 하지만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새들의 안식처는 환경오염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입니다. 차량을 정비하다 나온 못 쓰게 된 기름 150여 리터를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몰래 처리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가 내다버린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서 1.5km 정도 떨어진 산곡천 하류까지 흘러들어갔는데요.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이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고니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단체인 푸른교육 공동체가 활동에 나선 건 지난 2002년부터였습니다. 한강 중심을 놓고 보면 건너편에는 그 예봉산 중심부나 산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검단산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곳에 당정섬이라는 주변에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서식지든 번식지가 됐던 이런 곳에 사람이 가게 되면 그들한테 방해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언쟁도 있었고 왜 못 내려가게 하느냐, 버드존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바닥에다 스프레이 글씨를 새겨서 스프레이로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0년을 정도 해왔죠. 푸른교육 공동체는 지난 2004년부터 자연생태교실인 고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니가 찾아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고구마를 썰어 먹이를 마련하고 철새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서식지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철새들 먹이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해가지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고니가 초기에는 20마리에서 최근에는 뭐 300마리까지. 이제 멀리서 새 보는 건 이제 아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진짜로 가까이 가서 고니 밥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푸른교육 공동체는 최근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로 그간 자리를 지켜왔던 꿩을 대신해 큰 고니를 지정하자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근접한 거리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청정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큰 거니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길 따라 철새 따라 무공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당정들. 이곳을 지켜내는 작은 실천은 철새와 큰 고니뿐만 아니라 청정도시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남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 정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하남에 많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 서식지의 중요함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 경주 봉황대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 음악 콘서트인 2025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5월 2일 개막합니다. 2일 열릴 첫 무대는 가수 김종국과 래퍼 딘딘이 장식하며 심수봉, 황가람, 김경호 등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매주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지난 2010년 시작된 이래 매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경주의 대표 문화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공연은 5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봉황대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현충일과 장마철에는 공연이 잠정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